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윤석열 기자 겸 정말 화면을 찢어버리고 싶더군요. 사람을 찢어버릴 수는 없으니. 야, 그런 얘기 이따가 따로 다 있잖아 지금. 인사만 하세요. 너무 인사만 하세요. 인사만. 너무 분노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구걸 씨 동생. 나 어제 혼났어 그랬는데. 그 우리 사촌 형님들은 저를 사랑으로 늘 응원해주고 계시고 저도 우리 사촌 형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 안도걸 의원 동생. 네, 맞습니다. 사촌입니다. 사촌 네. 다 사촌입니다. 사촌이 뭐 누가 아니 친형 같은 사촌 친형이라고 안 했어. 다들 친형님 같은 사촌 형님들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야, 이분은 일단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 그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의 공동대표 전 청와대 부대변인 우리 임세현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구걸 사태를 만든 임세현입니다. 네. 그 우리 새날 그 쇼츠로 만드셔가지고 100만 명이 그게 봤어요. 안구걸? 예. 아니 집안에서 항의 들어왔대요. 집안에서 집안을 희화하지 우리 말아라. 집안을 이해하지 말아라는 사촌 형님들 엄명이 떨어졌는데 형님들 보셨죠?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우리 가족 상당히 친하잖아요. 너무 사이좋고 저희 가족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100만 명이 쇼츠로 보고 웃으셨다면 그럼요. 너그러이 또 생각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구걸 사태가. 그래서 100만이었다고 막 보여주시더라고 다른 분들한테. 이거 보라고 100만 봤다고 막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대우증권 다녔던 시절에 2살 많은 선배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름이 그전 이름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되게 예쁘고 단아한 언니인데 이름이 막 약간 옛날 이름이야 막. 뭐 죄송합니다. 뭐 옛날 어르신들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봉자, 순자 이런 그런 진짜 이름, 많았죠. 예, 예. 그런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했어요. 그 언니가 김건희로 개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그때는 문제 될지 그때 몰랐지. 그 당시에 지금의 김건희 사태가 없을 때. 왜냐면 그때 2012년 아니 그분이 그분 아니요? 아니 그렇게 이쁠 수 건희 엄청 이쁘다니까 자연사 미인이라니까. 예. 네. 그런데 그 언니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야 나 개명 또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창피해 미치겠다. 개명 또 해야 된다고. 참 이름들 그런 보면 사건이 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지어갖고 학교 다닐 때 엄청 놀림 당하잖아요. 초등학교 이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이름만으로 놀림을 당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학교 동창 이름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임씨인데 임씨예요? 임세현처럼 임신 중인가요? 신중이. 진짜 그런 그런 이름 친구도 많죠. 있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웃음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이렇게 링크 있으니까요. 가셔갖고 심심하시면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네. 뭐 가서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는데 그냥 구독만 해놓으시고 알람만 빼시면 돼요. 네. 아, 요즘 방송 저희들 다시 열심히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볼 건 없어요. 새날도 볼 거 없는데 뭐. 에이. 볼 거 아니, 없어. 새날이 제일 볼 게 많고 제가 어저께 영화 초원의 조정래 감독님 모시고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 새날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소통하고 있어요. 예, 아시잖아요. 예. 영화 기안과 서리꾼의 감독님. 알겠습니다. 자, 참 댓글창에 율 집사님, 저도 아는 분이 김건희 있습니다. 꽤 흔한 이름. 흔한 이름이구나. 축구 선수 중에 김건희 씨 있어요. 예. 축구 선수 이재명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 방송 나간 뒤에 쇼츠 하나가 오랜만에 나갈 건데 김건희한테 문자 오는 장면. 나 맞다. 그때 예. 문자 안 보냈네. 자, 출발. 그 선배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위로의 네. 마음 전해주시죠. 자, 출발. 자, 아까 그 분노에 안진걸 소장이 윤석열 기자에게 이걸 또 국정 브리핑이라고 그래. 뭐 영어로 써야 맛있다 이런 건데 아유, 자화자찬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옛날 같은 불황은 깨졌다. 네. 진짜로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미 바이든이 본인 말대로 날리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든한테 받은 선물 The buck stops here. 그거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그날도 그 앞에 딱 놔뒀어.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기자였다면요 물어봤을 것 같아. 대통령님 그 맨날 놔둔 그 The buck stops here 그거 뜻 제대로 알고 계세요? 물었을 것 같아. 뜻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뭡니까?
최종 책임은 여기 있다, 즉 나에게 있다 아니에요. 제일 책임 안 지는 사람이 그거 갖고 있으니까 마치 깡패들이 착하게 살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아마 국민들이 황당히 생각한 것은 오늘 지지율 이제 23%가 떨어졌던데요. 그것도 네, 갤럽에서. 다음 주에는 뭐 한 10%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가 너무 좋대요. 살아났고 OECD에서 아니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대요. 블록버스터급? 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작년에 100만 개 사업자 폐업하고 올해도 지금 방금 전에도 이번 주만 해도 나온 통계 가구의 4분의 1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렇죠. 0.4% 우리 국민들 중에 직장인들 0.4% 실질 임금 감소했고 15,000원 안팎 뭐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간 사람 많을 거고 작년에 외식업체 22% 폐업했고 그리고 직전 4분의 2분기에 당장 OECD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번째. 2분기 역성장. 한국 네. 성장률 OECD 뒤에서 네 번째. 그래서 지금 국내 연구기관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하향 조정하고 있어서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저 전망이 나오고 아 그래서 주목하고 있나 보다. 예, 그래 주목하는 거죠. 왜 한국만 저래 예, 이렇게. 계속 주목하죠. 지금 나라 박살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예. 나라가 박살나갖고 내수가 힘든데 내수에 돈 안 쓰고 부자들만 감세해주는 희한한 정책 그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와, 전 두 가지가 정말 너무 열받았는데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거짓말하고 있고 그 의사들 기자들한테 자기가 의료 현장 많이 가봤대. 당신도 한번 가보래. 응급실 다 괜찮아졌대. 아니 그 많이 간 적도 도대체 없어요. 어디 응급실을 갔는데 괜찮다고 아니 하는 의료 거예요? 개혁 네. 그 뭐 의료 한답시고 그 난리가 난 게 지금 수개월째잖아요. 네.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병원 현장을 한 번도 안 갔어. 4월 이후로 안 갔습니다. 아이씨. 근데 어제 이야기 들으셨죠? JTBC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꾸준하게 전에 먼저 본인 이야기잖아. 저는 아주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여러분들 또 가보세요 하고 훈계를 합니다.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저 어제 뭐 브리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 국민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대대적으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 뭐 저는 뭐 이렇게 두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이 갑자기 응급실 가고 네. 입원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실 그 응급실 가는 것도 다행히 우리는 막 바로 막 이렇게 생명에 지장 있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좀 그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 갔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가서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병원 그 입원 실은 있는데 의사분이 회진을 못 돕니다. 그런 사태를 직접 경험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어디 병원이 갔길래 괜찮다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도대체 저렇게 당당하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혹여나 한간에 이제 이건 카더라로 들고 있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뭐 링겔도 맞으러 다니고 뭐 또 맞으러 다니고 밤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프로야구 조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은 괜찮나?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자는 주치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 병원 현장을 돌아다녔다는 게 그 사태가 나면 한 번쯤 가볼 만하거든. 네. 현실을 좀 직시하기 위해서 네. 안 돼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자. 아까 경제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사실 민생, 내수, 서민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아까 뭐라 그랬지? 블록버스터급이고.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국민들한테 낙수 효과가 있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7, 80년대에는 한 2000년 정도까지는 먹혔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서 지금 현대의 국가들은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 역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그 썩어버린 그 머리 하나를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에 아마 경제학도 과목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게 전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보면 어설프게 영어 쓰고 어설프게 뭐 경제 안 척하면서 이거 저거 다 얘기하고 근데 말들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냐. 어제 또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조금만 기사를 자기가 찾아봤으면 상반기에 지금 체불임금 1조 500억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피해를 본 거로 확인됐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거든요. 하반기까지면 이제 IMF 사태도 있고 뭐 다른 알레치 사태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2조를 넘어가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이건 그동안 통계 처음 있는 일이고 가계부채도 1,900조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어디 거기다 어떻게 경제가 좋아졌단 말을 합니까? 수출은 늘어났지만 내수가 굉장히 부진해서 뭐 예를 들면 일자리 그다음에 실질소득 그리고 가계부채 그다음에 생활물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옛날 진보 중도 보수 대통령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는 했죠. 체감은 훨씬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와 근데 신났어? 너무 좋아졌대 경제가. 의료 현장도 너무 원활하대. 그리고 저 한동훈이하고 지금 갈등 보이는 거 누가 다 아는데 와 당정 갈등도 하나도 없대. 원활하대. 의원들하고 전화한대. 진짜 입 벌고요,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정말로. 아니, 그 뭐 수출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나아진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에 네. 대해서는 괜찮아졌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작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라고 하죠. 박살난 것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성장한 것처럼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이런 금액 차이로밖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그렇죠. 증가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전혀 체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은 뭐 이런 지수보다 물론 지수도 안 좋긴 하지만 나와 있는 수치보다 거시 수치보다 내가 어디 마트 가서 뭘 살 수 있는지 은행에 빚을 얼마나 갚는지 뭐 학원비를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체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가게 문 다 폐업했습니다. 최근에요. 자영업자 폐업률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 윤석열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다 검색해 보겠어요? 뭐 저는 이 라이트를 잘 모릅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문제는 네. 손가락 운동도 안 하고 구구 유튜브나 보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물가라는 게 일반 공산품 물가도 있지만 현재 물가 그러면 신선식품, 그렇죠. 채소 이런 것들이 엄청 튀어요. 네. 지들도 붙였잖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식당에 음식 가격도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 그렇죠. 그래 장사가 안 돼. 외식도 하기 힘들어. 근데 마트를 갔더니 실제로 저녁 뭐 점심 아침을 해 먹기 위한 재료도 비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따 나중에 그게 나오겠지만 그 민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선순환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지. 공감 능력도 하나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마트에 가보면 막 시금치 한 단에 12,000원이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고 복숭아 막 하나에 4,000원 5,000원 하고 그다음에 막 당근 그다음에 애호박 2,000원 3,000원씩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다 다 넣는데 그걸 그냥 확 다 들어가지고 윤석열을 그냥 대가리 그냥 던져버렸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데 정말 그 윤석열이 했던 그 욕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영산에서 이 새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니 나 씨. 진짜 그러니까 뭐 현실 감각도 없지만요. 저는 여전히 그 주변에 그 십상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대통령이 입을 벌리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더 기억을 가물가물하지만 총선 전에 대파 사건 있지 않습니까? 875원 대파. 원래 3,500원짜리인데 뭐 그래서 합리적이네.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 그러면서 대통령님 지금 경제가 원활합니다. 대통령님이 나라를 너무 잘 운영하셔서 너무 잘 되고 있어. 대통령님 오늘 바지핏 죽입니다. 와 엄청 멋있으세요. 이런 놈들만 옆에 앉아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왜 그런 놈들 플러스 극우 유튜브에 그렇죠. 극우 유튜브에서 야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다. 그럼 그것만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는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좋은 거예요. 수출 조금 늘어난 거 그렇지.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수출과 사실 우리 일반 서민 경제는 아무 상관없거든 사실은. 네. 수출이 잘 돼서 기업들이 이익이 남아도 일자리도 안 생겨. 맞아요. 딱수 효과가 없는데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가 닥치기 직전에도 그때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경제 매우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아직 외화 충분하다라고 맞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망쳤어요.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대통령도 참모들도 어제 브리핑 기자회견 최고였다고. 맞아. 오늘 자체평가 최고였대. 예, 싹 만족. 본인 대통령도 만족. 참모들도 만족. 너무 좋았다. 이러고 있는.
그날 그러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이 빠지고도 지금 빼고도 23%가 나왔잖아요. 갤럽에서 다음 주에 10% 진짜 우리 국민들이 한번 10% 가고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기대해 봅니다. 네. 리얼미터도 이번 주 초에 30.0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아마 20%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인데 실제로 보면 국민적으로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현재의 국민들 여론에 대한 평가고요. 자동응답은 정치 고관여층들의 의견에 가깝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말 사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구도 납득 못할 윤석열의 자화자찬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임기 지금 2년 반 돼가지고 국정 브리핑 두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석유 나온다. 석유 난다고. 국정 브리핑. 근데 그것마저도 욕을 처먹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석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 이후로 소식이 없네요. 예산안에 지금 살짝 추가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제도 윤석열이 브리핑하고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고서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모님도 진짜 엄청 마음 아프시고 속 썩었겠다. 오죽하면 다 큰 애를 고무 호스로 때렸겠냐. 그런 또 동질감이 들더라고 마음이 예. 또 한편으로.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지금 이게 또 안진걸 소장, 윤세현 소장하고 연관이 있는 주제예요. 예.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로 가긴 했어. 예. 우리 큰 기대는 안 해. 그렇지.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검찰 중앙지검의 결과대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저거 기소해라라는 의견이 나올 거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검찰의 의도대로 끝나지 않을까. 네. 괜한 기대 있잖아요. 괜한 기대. 요건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또 파장은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 지금 수심위로 가는 것 때문에 뭐 어디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본 단독 보도였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인가요? 거기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엄청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수심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도 사이가 지금 좀 벌어진 거 아닌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금 왜 수심위까지 가냐고 어떻게 될 거냐고 막 이렇게 승질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 이게 대체적인 평가는 이원석이가 지가 직접 검찰을 소환도 해라고 그러고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법까지 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검찰놈들이 뇌물, 인사계, 변호사법, 알선수재 이 정치검사들이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그 청탁금지법으로 완전히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봐주기 수사라고 그다음에 황제 아련한 다음에 그걸 무혐의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면죄부가 나도 본인은 할 거 다 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면죄부 쇼를 한 번 더 하는 거로 자기 면피용이기도 하고. 근데 방금 임세훈 소장 말처럼 약간 좀 기류가 다른 게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로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마무리 안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계속 우리를 이제 뭔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원석 입장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신뢰한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이례적으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법 등을 다 포함하여 검토해야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원석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장이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인데 상당히 중도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저희가 기대한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일각 이런 기대는 있고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는 기소 의견이 아니라 그냥 면죄부 쇼였다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이원석 이 새끼가 수사심의를 소집해 계속 뉴스가 나오게 그래서 민정수석을 엄청 혼냈고 그게 뭐 밖에까지 들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한 이면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한동훈계입니다. 한동훈 친구야. 근데 이원석이 저러는 건 정치권으로 나오기 위한 거라는 썰이 파다해. 그러니까 저거 검찰총장 그만두면 변호사 안 한다잖아요. 네. 그 말은 어떻게 정치권에 나오겠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들과의 알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거를 뭐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바지 총장 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니까 여기에 대한
이원석의 일종의 요식행위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우리 수심위원들 보면은 실제로 수심위에서 일반 보통 이쪽에 유리한 결론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심이나 헌법재판소나 사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근데 딱 한 번 그 서울경찰청 김강호에 대해서 이원석이 직권으로 수심이 상정했는데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되면 좋은 거죠. 저희는 그게 돼도 좋고, 근데 만약에 그냥 기각한다. 그러면 바로 특검 여론이 또 비등하니까 어떤 결정이 나도 저희는 맞아요.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고 당사자가 뇌물을 줬다잖아요. 청탁을 했다잖아요. 최재 목사 본인이 처벌받겠다잖아요. 지금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검에 대한 사실이 히든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밀 수 있는 특검 중에 맨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디올백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디올백 전에 간 물건들이 또 많아요. 샤넬 화장품, 향수 있죠. 그 다음에 양주 뭐 60만 원 상당의 양주들도 있죠. 근데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해야지. 디올백만 물론 디올백이 영상이 있어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샤넬 화장품, 향수, 양주도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한겨레만 표인가 어디에 그런 거였지. 한동안 안 만나는 이유가 추석 때 뭔가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아 그렇게 희화화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난 부패하지 않았어를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예. 되는 거지. 네. 근데 아무튼 이번 명절 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만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고위공직자 배우자들한테는 선물이 엄청 갈 겁니다. 그래도 권익위는 처벌장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배우자가 신고하고 또 돌려줘야 되지만 안 했으니까 배우자 처벌장이 있죠. 윤석열 처벌장이 있죠. 근데 거짓말했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식 뉘앙스였는데 검찰은 아예 감사 표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위공직 배우자들한테 다들 감사 표시 안 하면 무례한 놈이 돼버린 겁니다. 야, 명품샵 이제. 불티 나겠네요. 네, 뭐 많이 디올백, 날 뭐 거예요. 샤넬, 뭐 불티 나겠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 돼요. 네. 300만 원 안팎짜리. 왜냐하면 그게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아 고위공직 배우자한테는 저 정도 줘야지 감사 표시구나. 우리 배우자 잘해 주십시오라고. 그게 이제 청탁하면서 주는 거죠. 근데 청탁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나 청와대 있었을 때 저렇게 권익위가 저런 거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남편 막 팍팍 받았을 그러니까 텐데. 이게 이제 법 기술자들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냥 대통령 마누라가 고가품을 받으면 그냥 그건 뇌물인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뇌물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박연차가 정치 자금을 관행처럼 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던 검찰이 이제 대가성을 뒤져.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나 없나를 뒤졌는데 대가성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희대의 용어를 들어요. 무슨 뜻이냐? 나중에 대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한번 대봐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지금 최재형 목사뿐만 아니라 네. 누구한테 뭘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실제로 어저께 우리가 저 윤석열이 꽂은 정말 꿀보직들이 있어요. 일 별로 안 하고 연봉 막 억대 막 나오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명품백 같은 거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뭐 네. 오빠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우 씨 친구도 어디 막 퍽퍽 좋은 데 갔잖아요. 김진우 친구는 지금 검찰총장에 검찰총장. 지명돼 예,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심우정. 맞아. 이름도 우정이네. 아, 예. 심각한 우정이에요. 심각한 우정. 마음으로 깊은 김건희 우정. 오빠랑.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관저에 지금 불법 사우나, 불법 드레스룸, 그다음에 불법 정자 이 세 개는 불법이 맞거든요. 자격 없는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업체가 김건희 특혜업체가 들어와 갖고 돈을 엄청 벌었을 거고 그걸 또 재하청 준 거거든요. 자격이 안 되니까 기술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정자 같은 것도 그게 1억 안팎이라는데 그걸 그냥 받았으면 뇌물인 겁니다. 근데 샀는데 지들 돈이 아니고 국민 혈세를 썼으면 횡령이 되고 뱀이 되는 거고 관저에 왜 광주 비엔날레 정자를 갖다 놓습니까? 그게 되게 보니까 예뻐요.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모양새가 좋죠. 예, 예. 그 안에서 뭐 술 먹고 이러면 딱 좋겠더만요. 거기요. 예, 예. 그게 실제로 이제 감정해본 분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못해도 2억은 되는 작품이래요. 미술품이니까. 예, 예술품. 굉장히 근데 거기에 못을 쓰지 않는 방식. 아. 그러니까 조립을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고가품인 맞춰서. 거죠. 그렇죠. 이걸 샀는지 뭐 주었는지 삥 뜯었는지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이게 원래 그런 물품은 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등기를 안 했대요. 등기를 하면 뭐가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사적 관저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한 이유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국에 땅도 많고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희귀한 다음에 거기다 정자 딱 놓을 수 갖다 있겠네. 놓고 아니 그 사우나도 그래. 사우나 씨.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에는 사우나 시설이 없었다. 아 그러면 내가 사우나 좋아하고 술 먹었으니까 땀 빼야 되니까 사우나 시설 하나 만들어. 아까 하나 더 드레스룸이었잖아. 드레스룸. 옷방 시키면 옷방 그렇죠, 아니야? 옷방이죠, 옷방. 야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설명이. 김건희에게는 드레스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맨날 크리스찬 디오르 같은 거,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 흉내내잖아요. 아 그게 리플리. 잠깐만 그때 그게 그 물품 보관 창고 아니야? 아 선물 반환 창고. 예. 선물 반환 그렇지. 창고. 거기에 이제 옷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럴 수 있고. 윤석열은 밤새 술 먹고 일 나가야 되는데 긴급히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술 깬 척하고 정자에서 술 먹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알지? 또 전화해야 돼. 또 전화해? 자 명신이 언니한테 명신 언니 전화하시고 또 전화해? 네. 저 성렬이 형한테 전화하시는 이거를 거예요. 아직도 사적으로 전화를 이용해요. 자, 네, 이 언니 진짜.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전화를 받으면. 예. 그때 문자 왔는데 답해줬어. 답 내가 뭐를 까먹어서 안 했어. 에이 지금 해주세요. 얼른 지금 해. 대통령 부인한테 문자가 온 거를 지금 아. 2주일 넘도록 답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있어. 좀 튕겨보려고요. 아니 샤넬 근데 밤에 전화해야 된대. 자, 지금 두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각각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 좀 조용. 통화 연결은 그대로야. 내 건 이거야. 클래식. 야, 있어 보이는 분. 아니 본인들이 보안에 문제가 있고 이걸로 받아. 얼마나 많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아직도 개인 폰을 둘 다 쓰면서 또 문자 오겠네.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혹시 죄송한데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건 있거든요. 정치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맞다가 아니고 국민들이 맞다 해야 정치예요. 그렇죠. 왜? 이 현대의 모든 정권들은 국민들 여론 굉장히 중요하게 살피거든요. 이거 이쪽 방향으로 가려다가 압도적으로 이거 아니라는 여론이 나오면 방향 틀잖아요. 심지어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내정할 때도 네. 일부러 흘립니다. 무슨 장관에 누구누구 지금 하마평 해가지고 그래서 여론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취소돼요.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죠. 김건희 무혐의 동의 못한다가 무려 64.0%입니다. 그런데 동의한다가 29.9는 저거 이제 자동응답 기준 윤석열 지지율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은 그때 30 정도 되는 거고 김건희는 29.9니까 김건희 지지율이 좀 더 낮아. 조금 낫네요. 자, 근데 아까 사우나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음주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음주하고 얼마 안 돼서 사우나 가면요 혈압 터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바라는 어제 거야, 그 브리핑 할 때 윤석열이가 네. 가족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자기 사건이잖아. 네. 범인이 자기로 의심되잖아요. 그거는 뭐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가이드라인 딱 주고 김건희 사건은 제가 봤을 때 부부싸움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못 건드려요 이거는.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언급 없다. 자체를 못하는. 금기어다. 언급을 많이 해버리면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저번에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라고 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는 희한한 말 했잖아요. 아마 그거 보고 김건희가 네가 뭔데 무슨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지랄이야 하면서 혼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엔 김건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답은 한마디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제 수사심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이제 해버리고. 유추가 돼요. 왜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데 이런 거 안 하면 좋지 않겠어? 이게 아니고
김건희가 자꾸 건드리는 거죠. 윤석열이 뭔가 실수로라도 이런 걸 언급하면 그거 왜 언급했냐, 왜 그걸 못 막았냐, 그런 권력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를 스톱을 못 시키잖아요. 못 말리죠.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도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이건 놀라운 정권이에요,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까지 간 자리면 부인이 아무리 뭐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뭐 잘 모르고 맞춤법도 모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는 야 이것까지는 하지 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잡혀 산다 하더라도요. 근데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는 것 같아. 이거 하지 마라는 말조차도 못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윤석열이가 KBS 나가서 거기 앵커랑 둘이 대담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죠. 관저대담. 있잖아. KBS 그 대담 나가면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해.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외워서 간 거네. 내가 그거를 원래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면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받은 거라고 해. 그럼 가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라. 당연히 그것도 지침 당연히 줬죠 김건희가 줬으니까 그 정도로 언급을 한 거죠. 안 했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 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지침 줬으니까 그 정도 표현한 거죠. 근데 아무튼 윤석열이가 경로는 인간이 하는 건데 인간도 아닌 자인데 경로라는 품격 있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진상 개지랄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시원하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은. 네. 윤석열 아무튼간 참모든 지인이든 김건희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개진상 개지랄. 인간이 아닌. 그다음에 의료대라나 의료붕괴 이야기만 하면 개진상 개지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뭔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단단히 주술에 걸려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어. 이따가 시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풀어드릴게요. 진중권이 김건희랑 통화를 가끔 하는 사이에. 맞아. 나왔죠. 김건희 벌써 여사도 2,000명에 대해서는 완고하더라 이거야. 아. 네. 이렇게 되면 이 아젠다는 김건희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그렇죠. 거죠. 김건희로부터 나온 거야 이거는. 네.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고. 김건희와 주술 세력들 비선 세력이 2,000명 숫자를 맞춘 거죠. 그래서 윤석열한테 주입을 한 거죠. 한 명도 양보하지 말아 지침 내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만 하면 윤석열이 개진상 개지랄 이렇게 돌변한다는 거야. 아무도 말을 못 잘못 한대요. 말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바가지 긁힐 걸 생각하니 말도 가르지 마 이렇게 되는. 와 나 진짜. 그래서 어제 연찬에 자기 앞잡이 3명을 보냈잖아요. 2,000명 관철시키려고. 친윤 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니까 설명도 못해요. 한동훈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무슨 애들 무슨 뭐 삐져가지고 우리 밥 안 먹을 거야 삐졌어 너한테 말 안 해줘 뭐 이거예요 뭐예요 뭐한 짓이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야, 그러니까 확실히 수준 떨어져, 이런 진짜.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납득이 안 될 때는 김건희 떠올리면 다 연결돼. 맞아요. 아니, 물론 천공 뭐 2,000명 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정 반대가 돼야 되거든. 진중권이가 김건희랑 통화를 했는데 2,000명 같은데 김건희 아젠다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아, 그 우리 아저씨가 이건 너무 고집을 부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가 완고하더란 뜻은 그건 김건희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설명도 2,000명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설명도 똑같았다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냐 했더니 과학적 근거가 똑같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2,000명이 과학이라 계속 우기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김건희한테 지침을 받은 거다. 김건희가 과학이네. 네. 과학계 집약체긴 하죠. 예, 자. 의료과학의 자, 집약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창원 어리님 이번 강습비 냅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물량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유. 이유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유유하셨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추석 앞두고 물량이 늘어나야지 상황인데 정상이죠. 네. 아마 이제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은 택배로 못 보내잖아요. 택배로 보내던 선물을 줄이고 직접 몸으로 가서 디올백이나 샤넬 향수를 드리기 예. 때문에 택배가 좀 줄어들 수 알겠습니다. 있다. 그럴 수 있겠네. 자, 이 주제는 넘어가시고 자 이제 민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전에 저 지금 들고 오신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것은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다음 주에 뭐 뉴스공장도 출연하고 우리 새날도 출연한다는 소문이 지금 나 있던데. 다다음 주. 예,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근데 광주광역시가 요즘 광주
일자리를 통해서 정말 잘하는 게 우리 정치 사회민주화의 기수 광주가 이제는 경제민주화의 기수가 되겠다. 배달의 민족이 지금 수수료가 10%입니다. 10%.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금 5%거든요. 영업이익률보다 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팔면 2,000원 갖고 가 버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1,000원 남는데. 그냥 앱만 만들어 놓고 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앱 끼워 놓고 그래서 광주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 탈퇴 운동을 해요. 그리고 공공 배달 앱으로 가자. 공공 배달 앱이 땡겨하고 이메포가 있어요. 이메포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메포. 그래서 지금 벌써 수천 명이 동참을 했어요. 광주일자리나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땡겨나 이메포로 주문하면 수수료가 2%밖에 안 됩니다. 훨씬 저렴하죠. 소비자들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자 상태거나 너무 큰 부담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물가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료를. 그거 안 올리고 우리도 이용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도 탈퇴하고 소상공인도 탈퇴하자.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다. 야, 경기도가 했던 것도 기억나네. 네, 그 이재명 시장 경기도지사님이 주도적으로 했었죠. 옛날에 군산이 배달의 명수. 군산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주도한 게 광주로 상륙해서 현재는 광주가 제일 잘 됩니다. 근데 이번에 탈퇴운동까지 불을 붙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광주에서 예를 들면 과반 이상이 땡겨나 이메포로 공공배달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전국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동일한 앱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네. 예. 민주앱 또는 뭐 민생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자체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앱을 배달의 민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왜? 아니 이제 배달의 민족이 너무 요즘에 배신의 민족, 배달의 민족, 게르만 민족으로 그러니까 배달의 민주. 배달의 민주도 좋네요. 그렇죠. 배달의 민생, 배달의 민주.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출신인 우리 임세은 소장의 아주 충실한 참모였죠. 김현성 강주일자리단 대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했다는 줄 깜짝 놀랐네. 안 한 일을. 임세은 소장, 수석 소장님 다 이런 것도 지침을 옛날에 내렸죠. 그러니까. 광주 가서 열심히 해라고.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이제 비선 수괴. 수계. 반영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진보의 오야분. 어제도 영화 초원의 오야분. 초원 감독님이랑 배우들 만난 자리에서 다음 영화에는 이제 출연하시는 거로 확정이 되셨어요. 우리 수석 소장님.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디올백 같은 거 받아먹는 고위공직자 부인으로 출연하고 그거로 나가 그랬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리시고요. 광주광역시와 광주일자리단은 좀 여러분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늘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정말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탈퇴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 광주 화이팅. 자, 요즘에 광주는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프로야구 1등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들썩들썩한 분위기긴 해요. 어제 제가 관련해서 방송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야구장에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경제가 호황이어서가 아니고요. 도피처로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석은 제가 어제 방송에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민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추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딴 나라 얘기지. 일반 서민들이 수출 잘 되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수출이 잘 돼갖고 그거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 준다면 모를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추석 앞두고 지금 품귀 현상이라는 게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추석 물가가 2004년 이후에 최초로 일부 하락했다. 2%가량 추석 밥상 물가가 하락했다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우 거짓말인 게요. 작년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사과가 수확이 안 됐습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 막 이랬었어요. 사과 값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내려가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석 물가 하면 일반 그냥 평균으로 35만 원 정도가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35만 원도 많이 못 써요. 이게 예를 들어 차례상 차리려면요. 네. 그 추석 물가 조사한 기간이 2개가 있더라고. 한 기간에서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왔고 그게 대대로 사과값. 나왔는데. 그게 사과값. 근데 한 기간에 조사한 것은 오히려 10%가 뛰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즘 복숭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한 알에 막 5,000원, 4,000원 한다니까요.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들었다 놔요. 시금치는 마트에 진짜 가보세요. 시금치가 없어요. 왜 없었냐. 5,000원, 10,000원, 15,000원 하는 걸 처음에는 사장님들이 갖다 놨어요. 마트인데 사람들이 막 1,000원인 줄 알고 들었다가 11,000원이니까 던진 다음에 사장한테 항의를 해요. 장난쳐 지금?
시금치 한 단위 12,000원인데 괜히 사장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사장님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사장님 그러더니 시금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갖다 놔봐야 팔리지도 않고 욕만 들어서 치워버렸다. 안 맞는데. 그러니까 시금치 하나 우리 국민들이 시금치 좋아하는데 시금치도 하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배추 4,000원, 5,000원. 우리 이게- 김밥 잘 먹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김밥. 김밥에 시금치 들어가는 거 또 이게 김밥 천국 같은데 얼마나 저렴합니까? 김밥 한 줄. 그나마 저렴하잖아요. 2,000원, 시금치 없어요, 3,000원. 이제. 그럼 그거 못 들어가요? 비싸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먹을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정부가 추석 관련해 가지고 뭐 공급 대책 어쩌고저쩌고 발표는 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을 뭐 조절을 한다라든지 네. 비축을 한다라든지 뭔가 지원금 내린다라든지가 그렇죠. 아니라 날씨가 더우면 그냥 넋놓고 있는 거야. 그 히트플레이션 네. 그 말하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석 다가오니까 뭐 하겠다라고 쟤들끼리 앉아 있긴 한데 시장에는 그게 아예 미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랬죠.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개소리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건 미국. 물가 괜찮고 고용 좋고 미국 경제 성장률 3.0%로 상향 조정. 야. 나 지금 한국인 줄 알았어. 씨. 그다음에 우리는 하향 조정 중입니다. 독일 8월 물가 상승률 1.9% 전망치 밑돌아. 왜 한국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긴 하다 진짜. 아, 주목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2%가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하는 최적의 물가 상승률, 물가가 너무 낮아도 문제되거든요. 일본처럼요. 그러니까 2%대가 우리나라 한은도 그렇게 목표치인데 사실 뭐 2%라서 2% 후반이에요. 근데 이게 뭐 물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것 좀 말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 목표를 그동안 계속 못 맞췄고 미국 같은 경우는 7%였다가 얘네 주고 내려간 거예요. 그 어쨌든 정부가 노력해서 내려간 겁니다. 물가 7%가 넘었었어요. 그럼 지금 물가가 한 3%뭐 이대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만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임금이 뭐 비싸가지고 뭐 최저임금 때문에 비싸고 뭐 고용을 못한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실제로는 줄었어요. 물가가 올라서 2.8%가 올라가지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따 그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게 있어요. 언론들은요. 추석 관련해서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 들 거야 이런 예상이 네. 해년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30만 원 든다는 거야. 그건 뭐 어떤 기준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고기나 이런 종류를 많이 올리면 좀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렇죠. 문제는 그것만 들어갑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건 나는 명절에 그 손자 들어오는 것일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용돈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기름값 내려가면 이제 교통비 이런 것도 들고요. 세뱃돈이 제일 부담이죠. 지금 어쨌든 세배는 아니지만 추석에는 세배는 안 주니까요. 하니까. 우리 저 추석 때도 절 올리잖아요. 예, 이제 큰 절을 한 번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30만 원이면 차례상 차립니까? 명절에 그것만 들어갑니까? 못 차려요. 4인 가족 기준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딸, 며느리 오면은 그게 4인 가족이 넘잖아요. 그럼 이게 두세 배 들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소고기 관련한 것 좀 뭐 하나 해 먹으려 그러면 소고기 품목만 한 1, 20만 원 들 것 같은데. 그럼요. 더 30만 원이 가능해? 더 들어요. 10만 원 더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고기 몇 점 샀더니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차례상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절이 한 4일, 5일 그러면 이제 식구도 또 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명절 기간은 조금 평균 이상으로 먹잖아요. 잘 외식도 먹으려고.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비용 엄청 들어가는 그러면 최소 뭐 절값까지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부담되죠. 명절 서민 가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이라잖아요. 예. 평상시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명절이라고 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뭐 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라는 경우는 상여금도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명절이 제일 싫은 행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뭐 채소값 네. 물론 이게 날씨 더운 측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날씨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물가 막 지금 아까 저 독일이 1.9. 1.9라 그랬잖아요. 네. 한국의 신선식품, 야채, 채소, 뭐 과일 이런 것만 따지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200% 넘어. 넘죠. 네.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공급을 한다고 복숭아 공급 뭐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제품 비싸요. 네. 별로 상품이 아닌 건 싸다고. 네.
그런 거 사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알 잡고 막 멍들면 이건 사실 먹을 것도 없어요. 예. 자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요즘 딱복이 얼마나 유행하는 딱복은 하나에 막 5천 원 그러니까요. 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사러 가서 지금 한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실질 소득이 0.8% 반등. 고소득층만 여는 지갑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저 중간에 굵은 선 있잖아요. 네. 저 굵은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야. 네.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좀 남는 거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그 실질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그 문재인 정부 때 저 소득주 성장 얘기할 때 네, 가처분 소득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실제로 내가 돈을 번 거만큼 소비를 해버리거나 그 저축을 하거나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건 물가 대비잖아요. 물가를 뺀 거죠. 어. 예. 예,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저축은 거의 못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니다. 겨우 0.8%로 올라간 건 맞지만 음. 내용이 중요한 게 제가 평균이잖아요. 잘 사는 분들이나 상위 20%의 소득이 좀 올라갔고 0.8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 중에 4분의 1은 적자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 통계는 우리 국민들 체감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평균만 약간 올라간 거죠. 저 마이너스는 상위 20%가 소득이 많이 좀 올라가 가지고. 마이너스는 결국 빚일 거 아니에요. 네. 뭐 카드 빚일 수도 있고 사인 간에 돈을 빌렸을 네. 수도 있고 이 과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두루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윤석열이가 봤을 때 이재용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없어 잘 살아.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잘 산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어디다가 시선을 돌려야 되냐면 취약계층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구 중 한 가구면 25% 정도는 그냥 적자 보고 사는 거예요. 저러다가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고. 자살률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열받는 거지. 자살률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에 10% 올라간 거 보셨죠? OECD 평균 두세 배가 높습니다. 이따가 시사에 따로 다뤄요 예, 이거는. 그런 거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적자 가구 비율은 오히려 늘었어요. 네. 적자 가구 비율. 일부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일부 된 거고 적자 가구 비율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다음 게 그거죠. 3년 만에 최대라고 나오죠.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예. 거예요. 적자 가구는 3년 만에 최대. 여러분들 보시면 저 앞에 보이는 그래프에 앞이 소득이고요. 네. 지출이 그러니까 하늘색이 소득이고 저 오렌지색이 지출이야. 네. 근데 일본이- 여기 보면 1분위를 한번 보세요. 네. 지출이 더 지출이 많아.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전 빚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은 5분위에서는 소득이 엄청 높아 지출이 반도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뭐 부자라고 5끼 먹는 거 아니니까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격차를 줄여줘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복지이고 그 국가의 역할인 거죠.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그게 없죠.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네. 예, 저걸 줄이려면 전 국민 민생용지 25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 유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위 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줄어들죠. 근데 그것도 거부하고 지역 앞에도 거부하고 윤석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 하대요. 대기업 보고 온누리 상품권 사라고. 근데 대기업 온누리 상품권 사봐야 서민들한테 안 오잖아. 대기업이 온누리 상품권 사면 누구한테 자기들이 사은품으로 이해관계인들한테 주겠죠. 서민들은 가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 중산층들한테 지역 화폐를 할증을 10,000원이나 2만 원, 10만 원 사면 11만 원으로 12만 원으로 붙여서 주면 서민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죠. 오늘 상품권은 할증이 없잖아요. 아, 그 지역 화폐는 네. 내년 할증을 해줘요, 내년 소비자들에게. 예산 0이야. 0이죠, 0. 일단 0이야. 민주당이 알아서 올리겠지. 네. 그런 심산인 것 작년에도요. 같아. 예. 아, 정말. 작년 0인데 민당이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그 보기에도 불법적인 행위, 그때 국민 무시한 행위, 뭐 나라 팔아먹은 행위 등등으로 수없이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경제 망친 거는 저는 이게 가장 큰 탄핵 사유로 봅니다. 나중에 이거를 원상 복구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야, 뭐 대한민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뭐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 월급 많이 올렸더라고요. 아니 살만하지. 아니 본인 가게 경제는 블록버스터급으로 네. 늘어났겠지. 땅 늘었지, 주가 조작으로 돈 벌었지, 뭐. 상속세, 종부세 네, 그것도 다 깎였지. 그거 하면 혜택 이미 혜택 봤어요. 종부세 혜택도 봤어요. 자기 측근 주기환 좋겠어. 검찰 수사관 출신은 연봉 3억 3천짜리에다 딱 박았어. 예, 심었죠. 한 달 월급 3천만 원.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그- 1년 연봉도 안 되는 그 분들 사람 많은데. 직전 이름이 민생특보였잖아요. 아. 직책이.
경찰 수사관을 민생특보 앉혀놔. 그러니까 거기 잠깐 스쳐 지나간 거 자리 만들어준 거니까 민생특보. 네. 그렇게 중요한 것만 임명 다 다른 사람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야. 잘들 논다 아주 그냥. 한 10회 방송 되니까 민생 웃음 연구소가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신박한 이야기하는데도 웃겨. 왜 웃기지? 아니 방송 컨셉에 기획 의도에 충실한 거잖아. 아 그렇죠. 네. 임세은 소장님은 보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방송은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름다운데 웃긴 그러니까 사람. 이 방송은 김건희, 윤석열이 전화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럼요. 아니 나중에 기네스 올라갈 것 같아. 한번 생방송 도중에 매 주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전화한 방송. 대통령 부부한테 전화한 방송. 예. 아니 제가 세계 최초죠. 저 청와대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김정숙 여사님 물론 핸드폰도 쓰진 않으셨지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야 이렇게 여사님한테 전화를 하네.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봤어요. 술김에 전화 받나? 전화 꺼져 있어. 꺼놨어요. 꺼져 5년 내내 꺼놨어요. 네, 꺼놨어. 틈만 나면 해봤거든요. 왜? 아니 그냥 의원도 할 겸 좀. 청와대로 불러달라고. 안 쓰셔. 그러니까 안 민생 쓰셔. 지원 아니요.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재난 지원 같은 거 좀 팍팍 쓰시라고 건의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외부와의 그런 사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완전 차단했죠. 그럼 높이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이 전화는 켜놓는 이유가 내가 아는 사람 전화만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 조장이 안 된 번호는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새벽 3시에 전화한 사람들한테 제가 새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중권하고 올빼미니까. 1시간 동안 통화하고 극우 유튜브들하고 통화해서 심지어 불러들여서 술 먹이고 그런 전화 받는 거죠.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한동훈 이야기는 안 하고 의원들하고 자주 통화합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이제 앞잡이들하고는 전화로 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적 통화 필요한 거예요. 공적 통화하면 기록 다 남을까 봐.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도요 왕들이 미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복 입고 이제 조작거리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의 삶의 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민심이 흉흉하면 안 되니까 이 자는 야 사우나 하고 싶어 그러면 사우나 직접 만들고 불법으로 만들고 그러고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블록버스터급이래요. 나 씨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수출이 아니 수출이라는 게 한국 정도 되면 세계 10위권 되니까 수출 규모는 블록버스터급이야. 왜 그러냐면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거든.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블록버스터급이래. 어제 하나 무슨 영화 봐가지고 딱 꽂혔나 보네. 오늘 또 블록버스터. 무조건 영어를 써요. 네. 보통 그냥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내수가 역대급입니다. 걱정입니다. 뭐 이런 식. 대부분 대통령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아무리 영어로 못해도. 써 멋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족 같은 소리 하세요. 같은 소리. 정말 어처구니없네 진짜. 아, 진짜. 아, 그것도 나 영어로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이 시간 2시간으로 늘리자. 아. 이거 이 시간이 아니, 짧아. 피곤해. 욕도 영어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도구 페니스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뭐라고요? 도구? 아니 방금 영어로 써. 영어로 해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발음의 유의. 예, 예. 저런 욕이 나오니까 새날을 저 진보의 가세현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누가 급을 확 얼마요?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방송의 급을. 나 가세현보다 구독자 많다. 방금 저는 저 강아지 테니스 치는 소리라고 한 거예요. 도구 테니스. 에라이 윤석열 강아지 테니스 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 새끼야. 근데 새끼도 욕도 아니야. 새끼란 욕도 아까 새끼는 귀여운 생명체의 귀여운 자식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대통령 쓰잖아요. 대통령 공식 언어니까 쓰는 욕이 아닙니다. 쓰는데 네. 우리는 그 사람한테 새끼란 말도 아깝다고 인간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도 보지는 마시고 구독만 해주세요. 아니 곧 임센 식당 TV 굉장히 훌륭한 지금 방송 하나 런칭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곧 뜹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예, 고맙습니다.